오늘은 변형 문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하다,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러한 변형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기출 변형 문제들 혹은 다른 전공책이나 서웨이 같은 문제집을 활용해서 변형한 문제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변형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냥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변형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 목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셨다면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출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임용 문제와 유사한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푸는 이유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만들면서 임용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어떤 형태의 답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하기 되게 애매했던, 아니면 잘 모르는 개념을 활용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게 되면 그 개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조금 애매한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풀어보게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드는 거는 전공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교과 교육론도 포함이 돼요. 저는 과교론도 문제 변형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전공이든 교과 교육론이든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어색하고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 과목이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임용 문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임용 문제 여러 가지 특징 중 첫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점부터 4점까지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은 1점짜리를 푼 걸 활용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해결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해결해요.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 번째 질문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주기 위해서 1점을 좀 쉬운 걸 내고, 2점부터는 1점을 활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걸 내고, 마지막 질문은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을 당시에 풀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음, 그리고 나름 친절해요. 그렇게 임용이 마냥 어렵고 불친절하지 않아요. 전공책 있는 문제를 풀다가 임용 기출책을 풀면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 다 주고 자료도 다 주고 상황 설명도 엄청 자세하죠.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그리고 질문이 4점 안에 해결이 돼야 돼요. 전공책 보면은 방가로 해가지고 A, B, C, D, E, F, G 막 H까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한 가지 모델에 딱 4점 넣기의 볼륨만 물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총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 컨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로 나눈 거고, 굳이 나눠봤는데 한번 설명을 이대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 기출을 변형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숫자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를 바꾸는 방법 보시면 이렇게, 저는 딱 숫자만 이렇게 바꿨어요. 입실론 1, 2였던 거를 입실론을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저항이 똑같이 R, 스몰 R이었던 것을 2R, 3R로 그냥 바꿔서 문제를 냈어요. 그냥 계산 연습 한번 해보려고. 기전력과 저항값만 바꿔서 변형하였다. 이 숫자를 바꾸는 것도 변형 문제에 해당돼요. 이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 초술 때 19년도 임용 때 13번 A형 13번 문제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사중 슬릿을 활용한 다중 슬릿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중 슬릿을 이렇게 6중 슬릿으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스터디 때 답을 외워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이 좀 틀려요. 사중 슬릿 하면은 답이 16i, 6중 슬릿 하면은 36, 66에 36에 36i였나? 답이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바꾸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기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가 있어요. 자, 요거는 17년도 임용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벡터 포텐셜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첫 번째 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그림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17년도 임용에 나왔던 이 문제는 벡터 포텐셜을 구하면은 이 플러스 파이 방향으로 A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플러스 파이 방향으로 나오는 A 말고 Z 방향으로 나오는 A는 없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변형을 한 문제죠. 사실 이 벡터 포텐셜이 Z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창민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유려하게 좀 바꿨어요. 진짜 임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단순하게 이런 물리량의 방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Z쪽 방향으로 형성되는 A를 구함.
그리고 이렇게 Z축으로 되는 문제가 잘 없더라고요. 찾기가 힘들었어요. 다음, 자, 이거는 18년도 임용에 나왔던 해석역학 문제예요. 이 문제의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충돌 다음에 막대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추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보시면은 한 바퀴 돌 때 시간을 일어가라고 했을 때 막대 끝점의 속력, 자, 막대에 대해서 물어봤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막대 이야기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막대 길이만 알려줬죠. 그러면 막대 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어거지로 만든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막대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스위스팟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병진 에너지와 회전운동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했어요. 충돌 후에 막대의 운동 상태를 물어봄 해서 저는 이 끝점의 속력을 물어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자, 이것도 18년도 임용 기출 문제인데 보시면은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어보니까 이런 문제 대부분이 라그랑지안을 쓰지 않아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그랑지안을 사용하지 않고 풀도록 한번 변형을 해봤어요.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사용하지 않은 풀이는 이렇게 검산 용도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던 물리 A형 마지막 문제 라그랑지안이 이런 식으로 검산을 할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검산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문제가 주기 구할 때 그냥 물리진자 주기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풀 수 있어요. 라그랑지안으로 풀었을 때도 그 답이 나와야 되고 강체역학 공식으로 풀었을 때도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19년도 임용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가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모터포트 뒤에 이렇게 놀이기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재수 때 가서 잠깐 쉴 때 타봤는데 이 B형 마지막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게 보트가 가속도를 실어서 앞으로 가니까 놀이기구가 이 진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내야겠다 해가지고 낸 건데, 이 기존 문제는 이 Q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고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넣고 여기 아래다가 이제 토크 방정식이라면 구속력 Q는 비보존력에 의한 토크이다. 그러니까 구속력이라고 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Q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힘, 뉴턴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스터디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 기출 변형하는 방법 마지막인데 2차 문제를 변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변형할 기출 문제가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쉬운 문제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 3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4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농수의 2차 문제는 뭔가 되게 길고 불친절하고 복잡한데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는데 여기 살랑각 1점, 각각경을 나눠서 근사값을 각각 구하시오. 각각 구한 거 1점, 1점, 그리고 풀이 과정 1점에서 총 4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내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공 변형 문제인데 물어본 거를 새로 창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공책에서 물어본 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서 되게 괜찮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말이지만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임용 스타일로 바꾸려면은 어떤 자료를 내가 줘야겠다라고 판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림 그대로 가져오고 물어보는 것도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최대한 4점 안쪽으로 물어봤고, 그리고 질문 방식도 이렇게 임용은 A, B, C, D, E, F 이렇게 안 나오죠. 줄글로 어떻게 A를 구하고 A를 이용하여 B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꿔서 그대로 내도 굉장히 좋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었죠, 이 문제가 비슷하게. 다음, 이거는 이제 그리피스 양자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 그냥 풀려고 하면 진짜 조금 막막해요. 마이너스 A부터 A의 범위를 가지는 조화진 동자의 바닥 상태에서 막 쭉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 보고 일단 푼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임용 스타일로 한번 바꿔서 풀어봤어요. 자, 조화 진동자 식을 항상 줘요. 임용에서는 이렇게 조화 진동자 식을 항상 주고 이런 식으로 뭐 방가로 안에다가 이것의 범위를 가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등으로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친절하게 표시를 했고 자료를 단 뭐 이렇게 안 주고 자료 칸에다가 딱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만 구하라고 해요. 확률은 얼마인 거야? 확률 하나만 찾으라고 하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임용 스타일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A를 구하고 그 사이 x는 a를 구하라. 여기서 2점 했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으로 찾을 확률을 p를 자료를 참고하여 구하시오. 자료 참고하는 거 1점, 확률 p 1점에서 총 4점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하면은 조금의 노력으로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용 같은 경우는 복잡한 조건을 자료로 제시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제공하죠. 여기는 그냥 확률 하나만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재구성한 문제를 보면은 A 구하고 그 사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자, 이거는 그리피스 전자기학 문제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나름 많이 친절해요. 많이 친절한데 일단 답을 봤을 때 그게 없어요.
그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로 해야 되는지 입실론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 V를 구할 때 라지 Q가 들어가요. 근데 그 라지 Q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전화량 등 이런 거 부족하고, 그리고 A, B, C, D 이렇게 개주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임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일단 줄글로 되어 있고 유전율 줬고 여기 Q도 줬어요. 그리고 4점에 맞춘 구조를 해주고 필요한 상수를 제시해준다. 이런 식으로 전공 문제를 임용 스타일로 변경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서웨이에 있는 문제인데요. 유명한 문제라서 많이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원형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공을 찼을 때 이게 안 닿으려면 최소 속력이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여서 최소 속력을 구하고 얼마만큼 멀리 날아가는지를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위에서 쏜 게 아니라 한번 아래서 쏘면 어떻게 풀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공식을 다 줬어요. 위에서 보면은 언덕 꼭대기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초계 속력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답과 똑같겠죠? 저는 심지어 이 포물선 반정식도 줬어요. 왜냐면 이 서웨이 문제에서 이 포물선 반정식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2점짜리라서 줬어요. 그냥 준 다음에 풀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문제를 어떻게 제가 변형을 했는지, 변형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변형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은 아무 문제를 받아서 제가 그걸 변형시켜보는 건데, 그러기에는 길이도 좀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변형한 문제를 소개해드리는 선에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적는 연습해야 되죠. 답안지를 적는 방법, 제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적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실수가 나오지 않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전 이만.